네, 여러분들 이재명 당대표의 중도보수 정당 선언 이유, 이 얘기가 나오자마자 이제 비주류계가 당의 정체성을 바꿀 수 없다. 중도 개혁 정당의 정체성 지키며 중도 보수를 끌어안아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비판적 얘기를 먼저 할게요. 김부겸, 이재명 우리 당 정체성을 혼자 규정. 몰 역사적 월권이다 라고 해서 비판을 합니다. 민주당 그리고 일제히 한경호는 민주당 어디로 가고 있냐 라고 하면서 민주당이 진보정당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원래 민주당은 보수정당이라고 하면서 정체성 논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우클릭 말도 안 돼 민주당 진보 아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다 때리고 있어요. 제가 묻고 싶습니다. 먼저 김부겸 씨, 민주당의 정체성을 파괴했다. 김경수 씨, 민주당이 월권이고 당 정체성을 바꿀 수 없다. 이재명 개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 좀 물어봅시다. 그럼 민주당이 이렇게 강력한 진보 정당이다. 당신들의 말에 의하면. 근데 왜 수박지 됐어? 응? 진보 정당이라는 새끼들이 국힘당과 손잡고 이재명 당대표 검찰 아가리에다가 쳐넣으려고 하는 새끼들이 진보인가? 응? 나 하나 묻자고. 니들 이렇게 강력한 진보 새끼들이 진보 정치를 대가리에 넣고 있는 새끼들이 여태까지 왜 수박지 됐어? 응? 이제 와서 우리의 당 정체성은 진보다 라고 얘기하면 와 김부겸 김경수 역시 진보 이렇게 해나? 니네가 여태까지 했던 짓이 중도 보수를 넘어서 국힘당 잔당들과 똑같은 형태를 했기 때문에 당원과 지지자들이 민주당답게 야성을 찾으라고 하면서 싸우는 민주당을 바라면서 이재명과 이재명 당대표 측근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지지한 거야. 니네가 언제부터 그렇게 진보했어? 응? 니들은 입만 진보잖아. 응? 니들은 입만 진보잖아. 응? 이재명 당대표가 여러분들 이 성장을 중시하는 중도 보수 정당 여러분들에게 하나 말씀드릴게요. 저는요 제 방송에서만 얘기할게요. 중도 보수 정당 선언은요 민주당의 장기 집권입니다. 우리가 장기 집권이라고 얘기하면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는 안 쓸게요 다음부터. 그런데 민주당이 여태까지 진보 정당이라는 이름 하나로 그 오명 하나로 해방 이후에 여태까지 종북 좌파 빨갱이 프레임에 갇혔죠. 안 그래요? 여태까지 민주당이 진보라는 이유만으로 종북 좌파 빨갱이 프레임에 갇혀갖고 뭐만 하면 진보 종북 좌파 그 프레임에 늘 벗어나질 못했어요. 그래서 상식적으로도 얼마든지 대승을 할 수 있는 모든 선거가 늘 진보 대 보수의 이념 싸움으로 빨려 들어갔던 겁니다. 왜 민주당 중도 보수 정당 선언이 중요한 것이냐면 이제는 민주당이 자기 자리를 원래 민족주의 그리고 누구보다도 법치주의를 내세우는 보수 그게 민주당 아니에요 지금? 법을 지키고 민족의 번영을 위해서 그게 진정한 보수잖아요. 지금 대한민국 보수가 국힘당이에요? 이재명 당대표가 중도 보수 정당을 선언한 것은 국힘당이 갖고 있었던 잘못된 보수의 가치, 잘못된 보수 정당의 이미지를 없앤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선언이에요. 이재명 당대표가 중도 보수 정당을 선언한 이유는 대한민국에서 국힘당 자체를 사실상 역사적으로 해체를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중도 보수 정당이고 국힘당은 범죄 정당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왜
여러분들 봐봐요. 일반 사람들, 지나가는 사람들 10명을 자꾸 물어보십시오. 당신 진보야 보수야? 아니면 중도 보수야? 라고 얘기하면 10이면 5명은 난 중도 보수야, 아니면 중도 진보야. 사람들은 본인의 정체성을 진보냐 보수로 가르려고 하지 않아요. 저는요, 노동정책, 어떤 정책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주당보다 더 왼쪽에 가 있어요. 저는 남들이 하기 싫은 일, 힘든 일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넥타이 매고 화이트 칼라보다 그런 사람들이 더 사회적으로 임금이 올라가야 되고 그 사람들이 더 대우를 받아야 된다는 노동 가치에 있어서는 저는 굉장히 왼쪽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성장을 두려워하고 무조건 민주당은 분배와 복지, 저쪽은 성장과 무슨 뭐 낙수 효과, 그런 거에 반대를 한다? 아니에요. 진보가 왜 경직돼 있냐?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직된 진보이기 때문에 늘 어려운 대선을 치렀던 겁니다. 진보의 경직성을 돌파하기 위해서는요, 가장 중요한 게 성장이라는 이름을 진보가 쓰지 말아야 된다는 이 경직성을 반드시 뭐라 해야 되나? 넘어서야 돼요. 문재인 정부에서도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면서 성장 취업 상황판을 걸고 성장률을 늘 예의주시한단 말이에요. 타파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 경제 자체가 전체적으로 성장을 해야지 대한민국 경제 규모가 커지고 대한민국의 성장 속에 고용이 일어나고 분배가 일어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저는 굉장히 보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수가 아니에요. 저는 왜 이런 얘기할 때 내가 왜 보수라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민주당이 얘기하는 성장과 국힘당이 얘기하는 성장이 같을까요? 겉으로 보면 비슷하죠. 이재명 당대표도 기업이 잘 돼야지 일자리도 늘어나고 여기까지는 비슷하죠.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생각하는 성장은 대한민국 경제 규모가 성장했다 그래서 어떻게 성장하는 것이냐, 즉 대기업 중심으로 성장하는 것이냐, 중소기업과 중산층과 서민이 같이 성장하는 것이냐. 성장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쵸? 성장은 나쁜 말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경제 규모가 성장하면 나라가 부강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성장할 것이냐. 그쵸? 이명박근혜 정부에서 얘기하는 삼성과 대재벌들을 밀어서 경제 성장률 지표만 올릴 것이냐, 기업도 밀고 중소기업도 밀고 약자와 서민들의 골고루 소득이 증대되고 내수가 진작되면서 같이 성장할 것이냐.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똑같은 어떤 독일의 성장 모델, 대한민국의 성장 모델, 우리는 독재 국가 이승만 박정희라는 이 두 독재자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의 어떤 그 기준이 된다 그러면 왜 이승만과 박정희의 경제 성장과 독일의 성장 모델이 다르냐면, 우리는 희생을 강요하면서, 즉 민주주의가 후퇴되더라도 경제 성장만 하면 돼. 인권이 말살되더라도 경제 성장이 우선이야. 이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대한민국이 경제 성장을 했어요. 독일은 어땠어요? 민주주의와 경제가 같이 성장하는 목표를 세웠던 거예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죠? 독일은 우리나라보다 더 선진국이 돼 있죠. 그쵸? 저는 진보가 성장이라는 어젠다에 두려움을 가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시대는 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많이 변했어요. 아직도 민주당 안에서는 1980년대 민주화 운동에 있어서 독재 정권에 항거하던 그런 노동자, 그리고 약자와 서민, 이 사람들을 위하는 게 진보고 이 사람들을 위하는 정책들을 펼치는 게 민주당의 정체성이다? 이제는 넘어서야죠. 이제는 넘어서야죠.
약자와 서민, 노동자 중심의 사회. 당연한 소리예요. 약자와 서민은 국가의 성장력에 의해서 복지와 그 사람들에게 국가의 최소한의 지원을 통해서 약자와 서민을 보라고, 민주당은 중산층의 정당이에요.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민주당은 노동자의 정당이 아니에요. 노동자의 정당은 정의당과 진보당이에요. 왜 민주당이 여태까지 선거 때마다 같은 진보에게 배신을 당했냐? 진보 정당이 아니니까 심상정이 민주당을 배신하는 겁니다. 제 말 틀렸어요? 민주당이 진보 정당이면 심상정은 진보의 후보 이재명을 밀었어야죠. 민주당은 진보 정당이 아니기 때문에 늘 권력을 잡으면 노동자 정당, 진보당 정당에게 공격을 받아왔어요. 생각해보세요. 국힘당과 싸운다는 이유만으로 민주당이 진보라는 잘못된 어젠다를 가지고 정당의 정체성을 가지고 선거에 치렀기 때문에 늘 진보에게 배신당하고 공격당하고 집권을 해도 늘 끌려가는 거였어요. 그렇잖아요. 왜 지금 이재명 당대표가 민주당은 원래 진보가 아니냐? 이 말 속에는 해방 이후 70년 동안 단 한 번도 진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말하기 꺼려했던 내용입니다. 이걸 넘어서야 돼요. 민주당은 진보가 아니고 정말로 독립운동과 민족주의자들의 어떤 그 열망을 개신했던, 김구 선생이 진보주의자였나요? 김구 선생은 보수주의자였어요. 반민족 세력에 맞서서 싸웠던 그런 보수의 가치를 갖고 있었던 정통 보수 정당이 바로 민주당이 가치를 찾는 거예요. 이제야 단 한 번도 민주당이 진보가 아니라 보수라는 말을 차마 입에 꺼내지도 못했던 그 이념의 싸움에서 벗어나기 위한 이재명 당대표의 결단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이재명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왜? 강력한 리더십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당대표가 당내 기반이 흔들리거나 이재명 당대표가 당내에 지지가 약하면 중도 정당이라는 선언 자체를 못합니다. 이재명 당대표가 강력한 당권을 가지고 있고 강력한 지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꺼내지 못했던 정상적인 민주당의 보수 정체성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재명 당대표가 당내 기반이 흔들리고 개파 간 싸움이 벌어지고, 만약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이재명 당대표를 겨냥하고 있는 큰 개파가 존재한다 그러면 이때다 싶어갖고 이재명을 공격할 거 아닙니까? 공격 못해요. 응? 여러분들이 진보예요? 있지요. 진보적 사고. 근데 제가 정확히 얘기할게요. 나나 여러분들이나 보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진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는 진보와 보수에 어떤 건 진보적이고 어떤 거는 보수적이고 사람들이 다 그게 섞여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거예요. 아까도 제가 노동이나 이런 거는 저는 진보적인 사고를 갖고 있지만 대한민국이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보수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 사람은 누구나 진보와 보수라는 자기의 가치관과 생활 환경, 자기가 자라온 어떤 것들에 대해서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독재에 항거하고 잘못된 독재에 항거하고 잘못된 윤석열이나 이런 정치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것만으로 진보가 될 수 있다? 저는 그건 진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 여러분들, 이재명 당대표의 보수선언이라는 것은 국힘당이 대한민국 정치권에서 발붙일 자리를 없애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민주당 진보정당이 아니라 민주당 중도 보수정당이라고 자리를 매길 경우에 정치에 관심 없는 사람들이 나도 중도 보수인데 그럼 나는 민주당이네, 자연스럽게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늘 민주당 진보, 민주당이 왜 진보야? 진짜 진보정당은 정의당, 진보당, 민주노동당 이런 사람들이 진보의 가치를 갖고 있잖아. 왜 민주당이 진보정당이라고 하면서, 그러면 민주당이 진보정당이면 민주당이 진보정당이면
진보당과 정의당 이런 사람들과 끊임없이 경쟁을 하고 해야 되잖아. 이미 이쪽은 끝났잖아. 왜 많은 사람들이 민주당을 국민의힘의 대항마로 생각하고 민주당을 왜 지지해요? 보수니까 지지하는 거야. 이해해요? 민주당이 국힘당에 맞서서 이길 수 있는 정당, 중도 보수에 가까우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는 거예요. 사람들 마음속에는 진보적인 관념이 있고 보수적인 관념이 있지만 나는 저들이 얘기하는 노동자가 세상을 지배한다. 나는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정의당을 지지하지 않고 나는 진보당을 지지하지 않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진보정당은 저쪽이지만 나랑 맞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민주당을 지지하는 거란 말이에요. 누가 봐도 민주당은 중도 보수 정당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 나는 나의 생각과 나의 신념이 뚜렷하기 때문에 노동자가 세상을 바꿔야 되고 노동자 중심의 사회가 돼야 된다 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들은 진보정당을 지지하고 진보당 당원이 되는 거예요. 왜 민주당 당원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 국힘당은 아니다, 저쪽은 보수가 아니다, 내가 합리적이고 상식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양쪽의 얘기를 들어봐도 민주당이 더 상식적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여져서 민주당을 지지하고 국힘당에겐 단 어떤 동네 반장도 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민주당이 똘똘 뭉쳐서 민주당이 지금의 국민의힘의 대항마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이재명 당대표가 이런 비판, 민주당의 정체성을 흔든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도 지금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이재명 당대표가 우클릭 이런 여러분들 우클릭이라는 말에도 거부감을 느끼지 마세요. 응? 마치 민주당이 우클릭하면 죄진 것 같이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방송에서 이재명의 우클릭은 무죄다 라고 얘기하니까 우클릭이라고 하지 마세요, 실용주의라고 하세요. 야, 우클릭이 뭐가 죄야? 그런 말에 민주당이 우클릭을 하면 마치 죄를 짓는 것 같은 여러분 스스로가 우클릭에 여러분들이 주저하지 마세요. 안 그래요? 아니 우클릭 즉 국힘당 지지자들이 좋아하는 정책을 좀 펼쳤다 그래갖고 민주당이 죄를 짓는 겁니까? 응? 내가 한 말이야? 내가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관념을 바꿨어. 우클릭하면 뭔가 나도 민주당에서 죄를 짓고 막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야 가만 생각해보니까 야 우클릭이 죄를 짓는 건 아니잖아. 안 그래요? 저쪽은 박근혜가 여러분들 2012년에 대통령 될 때 어떤 정책을 펼쳤는지 아세요? 경제민주화. 박근혜가 경제민주화라는 것은 이건 진보의 어젠다거든. 그쵸? 왜 근데 박근혜는 경제민주화라는 얘기를 하면서도 대통령이 당선됐냐? 그리고 경제민주화라는 얘기를 하면서도 조중동의 지원 사격을 받고 왜 대한민국의 범죄 정당에게 어떤 공격을 받지 않았냐? 당내 기반이 탄탄해서 그런 거예요. 이해를 하세요? 박근혜가 그 당시에 이번에는 박근혜다라는 박근혜 대세론이 있었기 때문에 경제민주화라는 진보 진영의 어젠다로 대통령 선거를 치른 거예요. 이번에 이재명 당대표도 똑같은 거예요. 이재명이니까 중도 보수 정당이라는 말을 선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 저는 아마 이 정책을 만약에 나 다 까놓고 얘기할게요. 이재명 당대표의 중도 보수 선언은요 가장 두려워하는 새끼들이 누구예요? 국힘당이에요. 그쵸? 이재명의 중도 보수 선언은 가장 치를 떨어야 되는 게 대한민국 기득권 세력들입니다. 대한민국 기득권 세력들이 보수라고 위장 보수죠. 보수로 위장해서 70년간 대한민국의 기득권과 모든 권력을 사유화했어요. 이재명 당대표의 중도 보수 선언은 자다가도 대한민국 기득권 세력들이라고 하는 이 반민족 세력들과 반역자들이 생각할 때는 올 것이 왔구나. 여태까지 보수의 탈을 쓰고
대한민국을 기득권을 지켜냈던 이 자들이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는 것이죠. 설 자리가 없는 거지. 안 그래요? 설 자리가 없는 거지. 왜 그러면 여러분들 봐요. 이재명 당대표가 얼마나 정무 감각이 뛰어나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재명 당대표가 중도 보수 정당 선언을 그냥 했을까? 응? 이재명 당대표가 중도 보수 선언을 그냥 한 것일까? 아니죠. 이게 다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정치를 잘못하니까 제가 저번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저쪽은 지금 계속 틈이 벌어진다. 기억하시는 분 있어요? 저쪽은 보수와 극우로 틈이 벌어졌다. 그거 기억하시는 분 있는 분? 국힘당은 지금 사실상 분열 상태다. 보수와 극우라는 틈이 벌어졌다. 바로 이 점을 이재명 당대표가 바로 파고든 거예요. 무슨 말이냐? 진보가 중도, 여태까지 진보정당이라는 이미지에서 이재명 당대표는 한 발짝 더 나가서 중도 보수가 된 것이고, 대한민국의 보수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보수가 극우가 돼버렸잖아. 이해가 가요? 정상적인 보수가 없어지고 지금 뉴스에 24시간 나오는 것은 국힘당 하면 극우라는 프레임이 잡혀 있잖아. 보수가 극우로 가는 바람에 대한민국의 중도 보수, 합리적 보수라는 공간이 생긴 거야. 그 공간을 이재명 당대표가 중도 보수를 선언하면서 파고드는 거지. 그렇죠? 응? 그렇잖아요. 왜 이게 가능하냐? 여러분들, 윤석열의 계엄은요, 정확히 얘기하면 국가폭력입니다. 그렇죠? 국가폭력을 행사한 거예요. 헌법에서는 전시나 사변에 준하는 그럴 때만 계엄령을 선포하게 돼 있어요. 윤석열은 국가폭력을 개인의 대통령의 권한으로 남용을 해서 지금 헌재의 탄핵 심판을 받는 것이고, 응? 보수라는 개념이 저쪽은 무너져 버린 거예요. 뭐냐? 보수는요, 정확한 보수의 개념은요, 체제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진짜 민주당이 어디에 속하는지 보세요. 보수는 현 체제를 지키면서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국힘당이 지금 보수인가요? 현 체제를 무너뜨리는 사법부를 폭도를 응원을 하면서 사법부를 침탈을 하고 현 헌법재판소라는 가장 대한민국 헌법의 최상위 기관인 헌재를 공격하고, 보수는 기본적으로 체제를 지키는 거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늘 혁명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뭐 87 민주화형 6월 항쟁, 뭐 5.18 뭐 이런 혁명, 3.1 혁명, 이런 혁명은 뭐냐면요, 현 체제를 바꾸는 겁니다. 그치? 체제를 바꾸는 게 혁명이에요. 그 혁명은 집권 세력의 잘못된 독재 형태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여태까지 피를 흘리면서 혁명적 투쟁을 통해서 독재 정권을 종식시켰고 민주헌법을 쟁취했잖아요. 봐봐요. 지금 보수가 체제를 지킵니까? 오히려 대한민국이라는 법치주의 국가의 체제를 무너뜨리고 있죠. 그래서 극우라는 소리를 듣는 겁니다. 여러분들 극우의 정의가 뭔지 아세요? 응? 극우의 정의가 바로 체제를 무너뜨리는 폭력이에요. 그것도 극우와 우리 민주혁명은 뭐가 다르냐? 민주혁명은 반독재, 잘못된 국가의 독재자들을 민주시민들이 일어나서 바꿔버리는 것은 혁명이지만, 정상적인 법치주의가 유지되고 있는데 그 정상적인 법치주의를 깰라고 하는 자들이 바로 극우입니다. 그쵸? 지금 우리나라 누가 봐도 헌법기관이 존재하고 사법부가 존재하고 입법부 국회가 존재하고 삼권 분립이 돼 있잖아. 근데 윤석열은 이 삼권 분립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이죠. 민주주의 기본체제인 삼권 분립이라는 이 체제가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동원해서 사법부를 공격했고 헌재를 공격하고 국회를 해산시키려고 했잖아요. 누가 봐도 누가 보수입니까? 응? 지금 대한민국의 극우라고 하는 새끼들 뭐예요?
일부 보수 성향이라고 얘기하지만 극우들이라고 이들이 평가받는 게 뭐냐면 몇몇 개신교들과 보수 성향의 애들이 중국과 북한을 혐오하고 이슬람과 성소수자들을 혐오하고 인종차별, 난민 혐오, 점점점 유럽의 극우들과 닮아가는 형태를 보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가 얘기하는 국가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우리도 집회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렇죠?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권력은 국민에게 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우리도 집회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저들이 요번에 내세웠던 서부지법 폭동을 일으킬 때 국민 저항권이라고 하면서 저들이 떠들었던 건 뭐냐? 바로 파시즘이에요. 파시즘. 그 파시즘이라는 게 뭐냐? 똑같습니다.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다. 거기까지는 똑같아요. 근데 자기네들이 국민의 주인이기 때문에 폭력을 행사해도 된다. 응? 저는 대한민국 이 극우 새끼들이 얘기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민주주의의 보호를 받으면서 자라나는 좀비 같은 새끼들이에요. 그렇죠? 민주주의의 보호는 지네가 다 받으면서 국가폭력에 대해서 저항하지 않고 국가가 국민에게 폭력을 행사할 때 오히려 잘못된 폭력을 옹호하는 세력들. 우리는요, 우리 민주진보와 극우들이 여태까지 우리도 반정부 시위, 반정부 체제 하면서 우리가 시민운동을 했죠. 혁명도 일으켰죠. 우리가 했던 민주화 운동은요, 국가를 상대로 한 게 아니죠. 이해하십니까? 여태까지 우리의 민주화 운동의 역사를 보면 독재자, 박정희, 전두환 이런 군부 독재자에 대한 항거였죠. 저들은 어때요? 윤석열이라는 국가폭력을 행사한 내란범을 향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그런 내란범을 처단하려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는 사법부를 공격하고 똑같은 국민 저항권, 우리는 독재자를 향해서 피를 흘렸던 사람들이고 저 인간들은 그 독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독재자를 처단하기 위해서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는 삼권 분립에 의해서 사법부를 공격하는 거죠. 그게 굉장히 다른 거죠. 그래서 저 인간들은 우리는 국가 폭력에 의해서 학살당하고 5.18이라는 우리가 4.19 혁명, 5.18 혁명, 6월 항쟁 모두 국가 폭력에 의해서 희생당하신 분들이 있죠. 저들은 어때요? 오히려 지네가 폭력을 행사하고 민주주의, 여러분들 만약에 독재자였으면 저것들은 다 사형이었죠. 안 그래요? 지금 그러니까 저것들은 민주주의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으면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이 말이 맞겠죠? 그쵸? 민주주의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는 저 좀비 새끼들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태를 하는 것이다.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제가 김경수가 이재명 당대표의 중도 보수론에 당 정체성을 바꿀 수 없다. 그러니까 정권 뺏긴 거예요, 이 새끼들아. 당의 정체성을 바뀌는 게 아니라 시대에 맞게 민주당이 진보하는 거예요. 제 말에 동의하시죠? 민주당이 정체성이 우클릭을 한다거나 민주당의 정체성이 후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민주당이 진보하기 때문에 중도 보수론이 가능한 거예요. 민주당이 정체성이 바뀌는 게 아니라 민주당이 진보하기 때문에 시대에 맞게 국민들이 무언가를 원하냐, 먹고 사는 게 가장 우선인
지금 무한 경쟁 시대의 자본의 논리에 따라서 언제까지 이념 대결을 할 것이냐. 민주당이 중도 진보 정당이 중도 보수 정당이 돼갖고 저들이 요구하는 거 먼저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게끔 하자는 게 시대의 요구 아니에요? 민주당이 진보하기 때문에 중도 보수론이 나오는 겁니다. 민주당이 후퇴하는 게 아니에요. 민주당이 만약에 진보 정당에서 더 후퇴한다 그러면 더 왼쪽으로 가야죠. 그렇잖아요. 민주당이 후퇴한다 그러면 지금의 진보 정당의 이미지에서 더 세게 노동당 80년대 투쟁 이쪽으로 돌아가야지 민주당이 오히려 후퇴하는 거지. 민주당이 진보하기 때문에 보수의 가치도 껴안고 보수의 가치도 흡수하려는 거죠. 바보들이에요. 지네가 낡은 정치를 하는 거예요. 민주당이 진보이기 때문에 진화하는 겁니다. 그렇죠. 진보니까 진화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 진보 정치로 언제까지 저들과 이념 전쟁을 할 것이냐. 이념 전쟁의 뿌리를 이념 전쟁의 종식을 시키기 위해서 더 이상 민주 진보 빨갱이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민주당이 중도 보수라는 가치를 가져오면 더 이상 민주당이 이념 공격에서도 자유롭고 더 많은 실용적인 더 많은 중산층 더 많은 약자와 서민 중산층을 껴안고 그럼 민주당이 더 확장하는 거 아니에요? 중도 보수 선언은 민주당의 확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이념이 후퇴니 어디로 가고 있니? 어디로 가고 있긴 정권 교체로 가고 있지. 이재명 중도 보수 정당 선언의 정체성 논란 가열 땡큐입니다. 계속 씹으러줘. 그럼 사람들은 이재명 당대표는 중도 보수 정당으로 선언했구나. 좋은 거예요. 니들 김부겸 김경수 아무리 밖에서 까봐야 1도 흔들림이 없으니까 계속 비판해줘. 계속 비판해줘.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저들이 얘기하는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나올 수가 없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언제적 이재명 사법 리스크야. 요즘 저들이 까는 게 뭐야? 오세훈이가 여러분들 오늘 이재명 당대표 뭘로 깠는 줄 아세요? 이재명의 달콤한 경제 지표는 사기다. 계속 경제로만 비판하잖아. 그치? 이재명의 달콤한 장밋빛 무슨 경제 성장은 사기다. 계속 까. 그러면 이재명 당대표는 이재명 경제 새로운 대한민국 구상 저쪽은 탄핵 반대 극우 정광훈 이것만 생각나는 거야. 저쪽은 대자의 대선의 대자도 못 꺼내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정리해드리면 이재명 당대표가 중도 보수론을 꺼내는 순간 벌벌 떨 놈들은 국힘당과 대한민국의 기득권 세력들이에요. 자기네들이 앞으로 설 자리가 없잖아. 그쵸? 진짜 저들이 이제 설 자리가 없잖아.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중도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디 가서 내가 진보냐 보수냐 밝히고 싶지 않거든요. 대부분 나 중도야. 난 정치에 한 발짝. 여러분들이랑 어디 가서 나는 민주당 지지자라고 얘기하면 진보구나 이러잖아. 그 소리가 좀 이해 안 되지 않았어요? 어느 정당 지지해? 그럼 나 민주당. 너 진보구나. 왜 민주당을 지지하면 진보지? 나는 그 말이 항상 이해가 안 갔어요. 응? 그쵸? 내 친구들이 쟨 민주당 지지자야. 진보야. 그래. 나 보수인데. 난 여자가 부엌에서 일은 여자가 해야 되고 남자는 난 그런 굉장히 고리타분한 생각도 갖고 있고 난 굉장히 보수적인 게 많은데 왜 나는 민주당을 지지한다는 이 말로 나는 진보가 돼야 되지? 나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거는 여러분들 가장 무서워할 게 저쪽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어서 할게요. 이어서 하여튼 뭐 요거만 이따가 따로 올릴게요.